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다친 데 없고요? 아, 오른쪽 팔이 좀 아픕니다. 누가 그랬어? 아니, 아니. 예,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오늘 통과됐습니다. 예, 통과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79분이 당선이 됐는데, 핵심 1번 공약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의원님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동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드디어 교육청 교육감님, 광노현 교육감님, 그 다음에 25개구 구청장 협의회 회장님이신 성동구의 구재덕 부청장님,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 허광태 의장님,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9월 초에 구성이 될 때 오세훈 시장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좋다.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자기의 공약인 산모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출범이 된 겁니다. 산모학교라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교육 공약이었죠. 폭력 없는 학교, 준비물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이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고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이제 내건 거죠. 그래서 산모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4년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으로 선거 공보물에 약속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회는 좋다.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만 논의할 게 아니라 당신 공약인 산모학교도 하자. 그렇게 해서 거버넌스가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9월 초에 구성된 거버넌스에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몇 차례 만났는데 별로 진척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 복지, 즉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두세 번 회의를 하고 파행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 날 도저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10월 5일 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 조례안을 9월 초에 거버넌스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서울시의 입장이 전혀 비협조적이었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발의를 하게 됐고 발의를 한 이후에도 한 달 한 열흘 정도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10월 5일 날 조례를 발의할 시점에 거버넌스가 완전히 파행을 겪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한 달 더 기다리겠다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한 달 열흘 이후에 11월 18일 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조례안이. 그래서 11월 18일 날 드디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날 통과시킨 이유는 최종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버넌스 더 이상 무의미하고
자기는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탄이 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동안 4개월 넘게 인내를 가지고 협의해오고 기다렸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빵원으로 해서 이제 제출을 했고, 본인의 산모학교에 대해서는 1,4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 11월 18일 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제 무사히 조례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고요. 재정경제위원이 12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 9분, 한나라당 3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할 때는 3분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다 퇴장을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만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위원회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된 이후에 원래는 11월 25일 날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11월 25일? 11월 25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안 심의가 바로 11월 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심의 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2일 당선 이후에 예를 들어서 7월 13일 개원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자 인내를 가지고 협의해 왔지만 서울시의 불성실한 태도로 최종 무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통과된 이후에 11월 25일 날 그런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서 25일과 26일 날 서울시의회가 휴회를 하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시정질문 첫날 이 조례안을 SSM 조례와 함께 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소규모 슈퍼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2가지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의해서 25일과 26일 서울시의회를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수년이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28일인가요? 28, 29, 네, 그렇죠? 29일이 월요일. 29일인가요? 예. 29일 날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날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의상 각 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데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장이 12월 1일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뭐하러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합니까? 해봤자 이러는데. 아니 그래도 원내대표 연설이 있는데 그 파행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의장의 그것은 이제 권한이죠.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위원장이 조례안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며칠날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그 권한을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오랫동안 배려를 하고 그래서 오늘 12월 1일날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오늘 상정을 한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며칠 전부터 단상을 점거하겠다, 자기들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에서 계속 눈치가 있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자기들도 정치적 책임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단상 점거를 하겠다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사인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10시에 이제 이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9시 한 30분, 35분부터 한나라당이 의원들이 미리 의장석을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일단 친환경 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무조건 이 조례안은 통과는 돼야 된다. 다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이라든가 전 국민들의 불안과 또 의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조차도 국회처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최대한 인내로 대화하고 타협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한 30분에 의장께서 정중하게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점거를, 농성을 좀 해제해달라 요청을 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시정질문이 또 있었거든요. 조례안 처리 이후에. 그래서 원만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그래서 오후 2시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역시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불법 점거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농성을 해제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행동을 좀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오후 4시까지 최종적으로 또 양당 대표들이 모여서 좀 타협을 해달라, 이렇게 완력을 통해서 싸우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3번 참았죠. 3번 참았는데 결국 한나라당에서 중재안을 내오지도 않았고, 본인들의 의원들의 의견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하나로 잘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시에 협상은 또 물 건너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6시 반까지 다시 기다리겠다, 다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이고 이제 지쳤으니까 이제 그냥 좀 드러내 달라, 자기들은 그냥 그게 뭐 응하겠다 순순히,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자기들은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들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버티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타협안으로는 그러면 농성은 해제하고 내일 모레는 이 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날 처리하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재안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27명의 통일된 안을 내오지를 못했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다 못해서 아까 한 8시 한 15분 20분경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고요. 지난 6월 2일날 서울 시민들이 핵심적인 이 공약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셨고, 서울시는 돈이 없어서 이 문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700억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6개 학년에 대해서 서울시는 1,445억 원의 교육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명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후보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고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원사기하기 위해서 이제 단상을 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조례안 상정조차 이렇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에서는 사실 드문 일이거든요. 정당하게 본인이 토론을 하고 충분하게 반대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논리를 설파하고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표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무력으로 단상을 점거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까 오마이뉴스의 헤드라인 기사처럼 오세훈이가 시켰냐 뭐 이런 식으로 오세훈이를 지원 사기하기 위한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왜 그렇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본인도 정치적으로 자기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들의 그리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핵심 공약에 대해서 밀리면 죽는다, 뭐 이런 아마 단지 민주당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요. 예, 예. 지금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 네. 무상급식이 이제 초등학생 가능한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일단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초등학교 6개학년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중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칙조항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죠. 예산이 반영되려면 내년에 초등학교 6개학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건데 총 한 2,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거버넌스에서 계속 협의됐던 내용은 서울시가 그 예산의 50%를 부담하겠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네. 그다음 서울시가 30%. 30, 지방자치가 20%. 20%.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1,1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장들도 도봉구 같은 경우 내년에 한 1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유독 오세훈 서울시장만 제로로 빵원으로 해서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700억 원 정도 시부담금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겁니다. 서해백길 사업이라든가 노들섬, 예술섬 뭐 이런 거 절차가 지금 무시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00억을 정액할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려면 예산의 정액이라든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정액하고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키면 그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정액과 있는 예산을 좀 더 늘리거나 또는 새로운 없던 예산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깎는 거는 삭감하는 거는 의회 재량입니다. 단체장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됐던 민주당 의원들이 복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좀 더 정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심성 토건 사업 이런 낭비성 예산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남아있거든요. 본방에 계신 분들이 중계방으로 좀 이동을 좀 해주세요. 막 입에서 막 단내가 나. 어우, 고생했어. 예. 자,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향후 지금부터 이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돼요. 망치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 예, 이 50분만 이동 좀 해주세요. 중계방으로 좀 이동을 해서, 중계방도 풀이구나. 예. 일단, 예, 중계방으로 일단 이제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예,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셔갖고 2개 다 풀방이 되면 또 하나의 중계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50명은 못 가는구나. 일단은 이제 5분만 먼저 더 이동을 해주시고요. 예, 5분 먼저 이동해서 중계방을 좀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 예, 또 하나의 중계방을 일단 만들어 놓고, 예, 의원님 사랑해요. 남자분이니까 이해해요? 예, 자, 그래, 고맙습니다. 이제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계방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본방에 자리가 나면, 본방으로 또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서, 예, 본방으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중계방이 2개가, 예, 중계방이 이제 2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은 안 생기고 있는데요. 본방이 풀방이 되면 이제 중계방이 또 하나 생겨요. 예, 아니에요. 중계방 아직 하나이고요. 여기 본방이 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 이제 9분만 더 들어오시면 본방이 다 차고, 그럼 이제 본방하고 중계방이 같이 차면, 이제 풀방이 하나, 중계방이 또 하나 생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여러분, 중계방으로 좀 이동을 좀 해주시면, 예. 자, 잠시만요. 본방에 잠깐만 계셔주세요. 본방과 중계방에 500명이 둘 다 풀방 돼야 되거든요. 자, 중계방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예, 중계방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시고, 예, 중계방으로, 한 분만, 두 분만 더, 중계방으로 두 분만 더 이동해주세요. 중계방으로 두 분만 더 이동해주시고, 예, 중계방으로 두 분만 더 이동해주시고, 본방에서는, 예, 본방이 이제, 차면, 예, 잠시만 가만히 계시면 이제 찹니다. 예, 본방에서 가만히 계세요. 예, 본방에서 이제, 본방으로 들어오면, 5분만 들어오면 돼요. 중계방 가만히 계세요. 중계방 가만히 계시고, 나가지 말란 말이야! 네, 그 중계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본방에서, 예, 이 본방에서, 그 본방에 3분만 더 오시면, 예. 됐다! 예, 됐어요. 예, 됐어요. 아니야? 예, 이제 중계방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예, 중계방을 이제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됐다. 예. 자, 이제 중계방이, 그래요. 중계방이 2개가 만들어졌어요. 골치 아프다. 자, 일단, 가운데, 예, 밑에서 2번째 방 제가 한번 이동해봤어요. 채팅이 되는지, 예, 네. 뭐, 중계방이 2개가 다 채팅이 되면, 중계방이 2개 다 채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한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요. 뭐, 아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예, 하나는 없어졌고, 예. 자, 어떻게, 자, 중계방이 지금 이제, 2개가 생겼다가, 다행히 하나는 없어지고, 네. 그래요. 됐습니다. 예, 이제, 그래요. 자, 이제 중계방으로, 본방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해 주시고, 네. 자, 우리 본방은 480명 선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저는 그 가운데 방, 예. 그러니까 이제 중계방 제일 위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칸 방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채팅 잘 되네요. 그사세랑님이 매니저로 계시는 방에, 예. 그사세랑님이 매니저로 계시는 방에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요. 중계방이 지금 더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중계방 지금, 결국 2개예요. 중계방이 2개고, 밑에서 2번째 방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아까 하던 말 이어서, 자, 오세훈 시장이. 예. 예산은, 법적으로, 예산 편성은 단체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집행기관이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 이제 제출하죠. 그러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삭감에 대해서는 의회의 재량권이지만 그래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새롭게 좀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만약에 뭐 자전거 도로 5억 사업이 왔다 그러면 그걸 7억으로 정액할 때는 예산 편성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해백길 사업이라든가 한강 노들섬, 그 다음에 뭐 아리수 홍보, 기타 뭐 홍보 또는 광고비 뭐 이런 예산을 이제 서울시가 의회에서 좀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서 친환경 우산급식 700억 또는 일자리 창출 뭐 300억 이런 이제 예산을 이제 정액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인데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은 회기 시작 내년도 회기 시작일 30일 전까지 법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의회는 회기 시작일 15일 전까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회기 시작일 10일 이전까지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는 거의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12월 2일, 내일까지 예산을 통과해야 된다. 아마 예산 심의처도 아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밥 먹듯이, 논의를 하는 거죠. 국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방의회는 대부분, 기간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12월 17일 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예산안을. 그러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따지면, 현재,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더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16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 예산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성립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산 성립을 17일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정 기한을 넘겨서까지 오세훈 시장이 목리를 부리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이제 파행을 겪는 거죠. 계속 파행을 겪다가 12월 31일 끝남과 동시에 1월 1일 시작이 되면, 회계 시작이 1월 1일 날 시작이 되면 준예산제도로 갑니다. 예산 불성립 원칙에 의해서 준예산제도로 가는데, 그건 뭐냐면 예산이 12월 31일까지 통과가 안 됐으므로, 확정이 안 됐으므로 기본적인 긴급한 예산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20조 원인데 20조 원 중에서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기본적인 예산만 집행을 하고 사업 예산은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담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만약에 본인이 청약된,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줘서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1년 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담이고, 또 우리 의회도 보수 언론들이 막 물어뜯겠죠. 야, 시의회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말이야 발목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사업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각을 하겠죠. 일자리 사업도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이제 오만 이제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이제 보수 언론이 떠들어대겠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일자리 복지 예산을 더 정액 없이 이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막판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절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절충이 이루어지려면 민주당에서는 핵심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양보가 이루어지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청와대라든가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단체장으로서 재량권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에서 너 무상급식에 굴복하면 안 되라고 만약에 지시를 내리면 이 문제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죠. 청와대가 그렇게 지시하면 할 수 있죠. 한나라당이.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도 단체장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준예산으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아마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라든가 또 이명박 MB정부에서의 국정 운영을 보면 대화나 타협은,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어떤 독주 아닙니까? 그래서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아까 시장을 탄핵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사실 좀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탄핵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한 80-90% 되고요. 지방의회 권한은 10% 20%밖에 안 됩니다. 참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자치에 13년 동안 지방의회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예산 집행을 좀 불성실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승인을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승인의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결산 승인을 부결했을 경우에 아무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봉구의회가 지난 2000년도에 1999년 결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랬더니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당시 행자부죠. 질의를 했더니 아무 제재 조치가 없으므로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서 빨리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회신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너무 권한 자체가 미미합니다. 근데 이 권한 자체를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정치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뭐 4급 1명, 5급 1명 있던 거를 4급 2명, 5급 2명 늘리지만 그 4급 보좌관 연봉이 6,400 됩니다. 연봉이 6,400만원 되는데 서울시의원 연봉이 지금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 6,400만원짜리 보좌관 둘에다가 또 5급 보좌관 둘, 6급, 7급, 9급, 인턴 둘, 총 9명의 보좌관이 있는데 시의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려면요, 코피 납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죠. 예산은 다 확인해야죠.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사실은, 예. 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과의 한판 붙은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정 질문을 언제 하냐고 질문하는데 왜 준비 안 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2차 시정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정 질문을 3일 동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의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려 38분이 신청을 했어요. 시정 질문을 나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당 40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최대한 많이 해도 한 5, 6명까지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38명이다 보니까 의사 일정은 3일간 진행을 하게 이제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4일로 늘렸습니다. 4일로 늘렸는데도 38명이 소화가 안 되죠. 4, 6, 24, 6명 해도 24명밖에 소화가 안 되니까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 빠지라 이래가지고 제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또 잘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시정 질문을 다른 의원님들에게 제가 토스를 했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보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시의원 연봉이 6천만 원이라는데 왜 우리 집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그렇게 작은지. 예. 예,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감사하면서 이제 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씻고 또 자야 되니까. 예. 서울시장 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캠프 차렸냐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 비서실, 보좌기구를 너무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서울 시민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좌하는 기구가 아니라 본인의 영달을 위한 대선 주자로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비서실을 지금 보좌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비서실 조직이 7명입니다. 이명박 시장이 퇴임할 때, 시장직을 그만둘 때 비서실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24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비서실 직원만 24명이고요. 정무조종실 8명, 그 다음에 시민소통 기획관에 담당관 3개 해가지고 한 15명, 20명 있고요. 또 시민특보라는 데가 있고 또 이번에 시민불편 개선단장 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나라당 출신 이런 사람들을 대거 기용을 해서 그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나요? 그렇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나가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대부분 그 중에서 14자리가 계약직 중에서도 계약 가급입니다. 계약직은 뭐 계약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뭐 막급 이렇게 되는데 계약 다급은 연봉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하한선이 한 4,500만원 되는데 이 계약 가급으로 본인의 임기 동안 지금 4년 6개월 동안 14명이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예, 늘어났죠. 정원이 됐는데 자, 연봉을 공개해라. 사생활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답니다. 이런 서울시장 봉급도 공개가 되고 시의원 봉급도 공개가 되고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채용한 특채된 또는 계약
가급에 대해서는 하한 선언인데 얼마를 받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계약 가급이 일반 행정공무원 5급 사무관의 TO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시공부에서 이제 취직하면 5급 사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가급을 채용할 때 공무원은 정원이 있어가지고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 50명, 뭐 6급 뭐 주사 뭐 500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4급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급 뭐 3명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5급 사무관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에 계약 가급이 대체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14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50개 중에 뭐 14개가 50개는 더 됩니다. 한 뭐 120개인가 되는데 120개 중에 그 중에서 14자리를 계약 가급으로 4년 반 동안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저기 주요 신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뭐 제대로 못하는 거 그냥 직접 하지 그래요. 아니죠. 정리시켜드려요? 아닙니다. 예. 이상 저는 들어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아까 연봉 문제는, 저기요. 아저씨. 아니,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정치인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이 정치인은 말이에요. 예, 자기 구린 얘기 끝까지 안 해요. 네. 연봉이 6천만 원인데 왜 우리 집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예, 그렇게 허접한지 끝까지 해명 안 하고 사라졌어요. 딴 집 살림 하나, 예. 자, 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의 한 집 사는 남자, 예, 우리 정식 결혼했고요. 네, 혼인신고가 이제 96년부터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우리 딸내미의 아빠이고요. 유전적인 아버지가 맞고요. 예. 자, 지금까지, 추천 1973분, 예, 27분